국내외 할 것 없이 선거철만 되면 각종 테마주가 뜨고 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요즘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테마주가 돌풍인데요. 리틀 트럼프로 불리며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감으로 꼽혀온 인물이 조기 하차하면서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 지명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과 더불어 웃고 웃는 기업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디센티스가 조기 하차하면서 덕분에도 폭등한 종목들이 있다고요? 네, 지금 아이오와 코카스에 이어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도 지금 투표가 끝났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개표 결과도 나왔죠. 근데 여기서 헤일리 후보가 의미 있는 2등으로 따라붙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트럼프의 압승이 되고 조기 공화당의 그 예비 선거가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선거 자금 시스템상 2등으로 따라붙지 못하게 되면 자금이 일제히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를 뛸 수 있는 에너지를 상실하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지금 뉴햄프셔 최종 결과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공화당의 예비 경선이 아이오와에 이어서 뉴햄프셔까지 끝나면서 트럼프를 좀 주목해야 된다. 트럼프가 과연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관련 주들이 아주 폭등하고 있다. 근데 미국의 트럼프 관련주나 정치 테마주하고 한국의 테마주는 좀 많이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테마주는 그 정치인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누구와 가깝느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인물의 뭐 학연, 지연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뭐 대통령 후보의 대학 동창이 어느 기업의 사회이사로 있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폭등하는가 하면 그건 사실 근거가 매우 미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동창도요. 동창으로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동창이기 때문에 더 나쁠 수도 오히려 있어요. 악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장 크게 뜬 기업들 어저께 하루만 거의 90% 오른 종목이 있어요. 자, DWAC,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라는 회사인데 이 종목은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생경할 수도 있어요.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식을 우회 상장시켜주기 위한 스펙주인데요. 인지 목적 회사군요. 네. 예, 이 DWAC라는 회사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과 관련해서 가장 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엄청 올랐고요. 근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전에 트위터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하도 독선적이고 또 대중을 선동한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없으면 내가 SNS를 못하냐? 내가 하나 만들겠다 해서 트루스 소셜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가 작동 중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바로 상장하는 데는 회사 설립 이후 몇 년 또 여러 가지 그 재무지표상 흑자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상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DWAC하고 합병을 해서 우회 상장하겠다 해서 DWAC와 합병이 2021년에 합병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다시 지금 합병이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만약에 합병이 된다고 그러면 이 디지털 월드 어퀴지션이라는 회사가 바로 소셜 트루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트위터다. 그러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대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사실 테마주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취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무조건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지양하셔야겠는데 아까 그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펀웨어, 뭐 럼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펀웨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회사인데요. 트럼프 선거 캠프를 12년 전부터 도와주고 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폭등할 수 있고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본선까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래서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럼블이라는 것은 유튜브 비슷한 건데요. 동영상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인데 뭐 유튜브는 비교적 중립적인 다양한 계층을 원한다고 사람 유튜브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이 럼블에는 아주 강경 보수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데 바로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없으면 미국은 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 그러니까 미국 반 개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미국 당 개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사이트다. 이 세 가지가 직접 수혜자고요. 뭐 그 밖에도 뭐 일반 수혜자들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그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성공한다라고 하면 추진할 정책들에서 수혜주가 또 이제 파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워낙 정책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트럼프하고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없더라도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큰 회사 중에 가장 주목을 끄는 회사는 엑슨모빌이라는 회사예요. 석유 기업이죠. 네. 엑슨모빌이라는 회사인데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이 엑슨모빌의 CEO였던 틸러슨이 초기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요? 같이 사업을 한 인연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무장관으로 엑스모빌 CEO를 들어 더구나 미국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해야 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엑슨모빌의 CEO를 국무장관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서 경제 외교를 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사실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기업체 CEO를 바로 국무장관으로 데려온다. 더구나 틸러슨은 단순한 CEO가 아니라 엑슨모빌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실상 지금 현실적인 오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엑슨모빌 주가가 뜨고 있고 또 엑슨모빌이 뜨는 것은 비단 이런 인간관계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값싼 에너지로 미국 경제의 기업들 경쟁력을 불어넣겠다. 이러니까 그렇다면 최대 석유 회사, 석유가 환경은 많이 파괴하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장 싼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폭발적으로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데가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완전 된서리를 맞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할 말을 너무 세게 해서 좀 선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뭐 석유 관련해서는 아주 찬사를 늘어놓는 반면에 전기차 쪽에 대해서는 이 전기차는 재앙이다. 자,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업종 세 개를 꼽은 첫 번째 전기차, 두 번째 2차 전지, 배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발언을 또 볼까요? 전기차는 아예 사기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무슨 환경에 친환경적이냐? 전기차 배터리는 석유 떼서 만드는 전기에서 결국 나오는 것인데 전기차가 무슨 환경차냐? 그다음에 모든 전기차는 중국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중국을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해상 풍력 터빈을 돌리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게 풍력 에너지예요. 그거 돌아가는 바람에 고래떼가 죽고 있다. 자연 파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자극적인 얘기는 화석연료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 근거를 대봐라. 나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는 기후 협약 이런 거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거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는 선거 때 했던 얘기들 좀 주워 담지 않겠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철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기후협약 탈퇴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1기 때도 바로 탈퇴했었습니다. 또 탈퇴하고 기후협약을 탈퇴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면에서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또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잠시 또 시계를 돌려보면 수혜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도 있어요. 아마존, 구글, 이베이 이쪽은 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독점 금지법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조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국의 법원이나 또는 경쟁 당국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글, 애플 이런 데서는 좀 환호하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버라든지 도어대시 같은 이런 공유업체 이런 데서는요. 이게 배달기사 관리가 제일 문제인데 이 배달기사를 그동안에 노동자로 봐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 인권 이런 걸 다 보호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에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2차 수혜주로 지금 꼽히는 우버, 도어대시가 고용하는 그러니까 배달기사들 이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별도로 사업하는 1인 사업자다 해서 노동법 같은 거 이런 거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자, 지금 트럼프 테마주의 2차 수혜주 가운데에 있는 우버, 도어대시를 보고 계십니다. 그 밖에 파라마운트나 AMC 뭐 이런 데서는 인수 합병 조건이 완화될 것이다. 자, 이 반독점으로 해서 쪼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책 강령이고 공화당의 정책 강령은 생산성이 더 높아야 된다. 그래서 합병을 해도 무관하다 이런 주의거든요. 이거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는 회사들은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2차 수혜주입니다. 그 밖에 또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미국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는 지금 중국의 알리페이라든지 또 그와 비슷한 유사한 회사들이 계속 중국을 진출해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 이 대목 더더군다나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온라인 회사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히 퇴치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엑슨 모빌, 쉐브론, 아마존, 구글, 우버, 도어대시, 파라마운트, AMC 또 이베이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지금 트럼프 수혜 테마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산업 종목은 다 다양하지만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가면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홀대를 받았던 혹은 악재를 맞았던 그런 기업들이 반대로 이제 기지개를 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잉의 여객기가 비행 도중 기체에 큰 구멍이 뚫려서 비상 착륙한 소식들 다 아실 텐데요. 이후에 해당 기종의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항공사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4대 메이저 항공사 가운데 한 곳인 유나이트 항공의 경우 1분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유나이트 항공사 사고가 난 보잉 여객기 기종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손실 규모도 큰가 봐요. 네, 해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항공사들도 많이 타실 텐데요. 미국에 3대 메이저 항공사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또 유나이트 에어라인 이 3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어떻게 생긴 회사냐? 이게 원래 보잉 항공이었어요. 아, 그래요? 회사 이름이 보잉 항공이고 보잉사가 비행기를 만들면서 자기가 만든 비행기로 운항을 바로 시킨 게 유나이티드 항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독점 금지법에 비행기 제조회사가 항공사를 하지 못한다. 이래 되니까 이제 작전상 분리 독립한 회사예요.
뭐 지금은 좀 주식 지분 관계가 많이 달라졌지만 뿌리를 따져보면 보잉 항공사는 유나이티드거든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대부분 기종은 보잉으로 당연하네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요즘 보잉 항공사 사건이 단순하게 뭐 뚜껑 한 번 열린 사건을 떠나서 여러 군데서 볼트가 안 조여졌다든지 또는 심지어 나르는 불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화물 비행기 하나는 하늘을 나르는 와중에 폭발이 돼서 꼭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연상시키지도 않았습니까? 지금 화면에 작게 보이지만 이제 네.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한 화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저게 만약에 화물기가 아니고 사람이 타는 거였다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참변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보잉 항공사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졌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여행들을 하니까 엄청난 실적을 냈는데 다음 분기에 손실이 예상된다. 이래서 유나이티드 항공 입장에서는 우리의 형제 보잉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보잉 항공사 사장을 잘라라. 그런 어떤 지금 강경한 그 입장까지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더 보잉 항공사에서 사태가 좀 더 악화가 되면요. 지금 보잉 항공사는 많은 보잉 항공이 하늘에 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조사받고 재점검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항공사도 타격이 받고 그중에 특히 보잉 항공의 후신인 유나이티드 항공은 직격탄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제조사 결함이니까 항공사들의 이런 실적 손실이 보잉으로도 또 부담이 되죠? 이어지죠? 보잉으로 사후적으로 보잉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일단 항공사 입장에서는 당장에 사람이 못 가게 되고 하니까 보잉 항공기를 많이 갖고 있는 항공사일수록 걱정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잉이 참 어렵습니다. 몇 년 동안 뭐 1위인 에어버스랑 격차는 더 커지겠어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보잉이 원래 절대적인 1등 회사였습니다. 근데 2등으로 떨어진 게 2018년부터인데요. 그때도 지금과 같은 사고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잉 항공사를 안 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요 이미 보잉이 항공기 판매 점유율이 에어버스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중국도 지금 뭐 미국산 보잉을 지금 떠나 있는 상황. 자, 이 상황이 조금 더 빨리 개선책을 마치 못한 그러면 보잉 항공사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수도 있지 않냐는 그런 우려마저 정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인명과 관련한 일이니까요. 이번에 참 안전조사가 철저히 돼서 전 세계적으로 참 다시 한번 또 잘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가 또 생겼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